안녕하세요, 허석사입니다. 유퀴즈에서 조세호님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인공태양을 만들 것 같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야, 대단한 인사이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구에서 인공태양을 만드는 곳, 바로 한국행용합에너지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행용합에너지에 대해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역대 최고기온이라는 뉴스를 볼 때면 이제 인류는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인류 대멸망의 시나리오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희망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바로 행용합 에너지이죠. 미래 에너지이자 꿈의 에너지라 불리는 행용합 에너지를 만드는 것에 성공한다면 어쩌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용합 에너지는 화석연료와는 달리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행용합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태양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는 주기율표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할 만큼 가장 가볍고 간단한 구조의 원소입니다. 수소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래서 수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소 원자들은 서로를 당겨 모이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중력으로 인해 많은 수소가 모이게 되면 중심에 있는 수소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되겠죠. 출근길 지하철을 타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태양의 경우 중심부의 압력은 지구 대기압의 10억 배 정도라고 합니다. 수소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소끼리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이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수소는 하나의 원자핵과 하나의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죠.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핵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밀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중력으로 인해 수소가 모이다 보면 원자핵끼리 밀어내려는 힘보다 중력에 의한 압력이 커져서 결국 합쳐지게 되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행용합이죠.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에너지가 바로 행용합 에너지죠. 행용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수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로 나뉘죠.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를 가진 중수소와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두 개를 가진 삼중수소가 행용합을 하게 되면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를 가진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중수소에서 중성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때 아인슈타인 선배님이 등장합니다. E는 mc제곱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값이라는 거죠.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행용합을 하면서 헬륨과 중성자 하나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질량은 약간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작은 질량의 차이이지만 여기에 빛의 속도의 제곱이 곱해지니 엄청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행용합 에너지인 것입니다. 수소는 우주 질량의 75%를 차지할 만큼 거의 무한에 가까운 행용합 원료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행용합 연료 1g이면 석유 8톤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고 핵분열보다 7배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그렇다면 거의 당연하게도 과학자들은 이 행용합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싶겠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우면 재미가 없습니다. 지구에서 행용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지구 질량의 33만 배인 태양과 같은 초고압, 초고온의 환경에서는 행용합이 쉽게 일어나지만 지구에서 행용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선 특별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최소한 1억 도 이상의 초고온이 필요하죠. 상온에서는 수소 원자핵 둘레를 돌고 있는 궤도 전자로 인해서 핵끼리 직접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궤도를 끊어서 전자를 방출시켜 핵이 전자의 간섭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이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수소의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거죠. 원소에 강한 열을 가하게 되면 기체 상태를 넘어 전자, 중성입자, 이온 등의 입자들이 나누어지는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제4의 물질 상태라고도 하죠. 우리에겐 고체, 액체, 기체 다음으로 제4의 물질 상태라고는 하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99.99%가 플라즈마 상태이기도 합니다.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었다고 해도 핵끼리 충돌해 행용합이 일어나게 하려면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핵이 열받아서 열심히 운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 최소한의 온도가 1억 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 표면의 온도가 6000도 정도인데 지구에서 1억 도를 만들면 지구가 다 타버리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물질 중 녹는점이 가장 높은 물질이 텅스텐입니다. 이 텅스텐의 녹는점이 3400도인데 어떻게 1억 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였다면 이쯤에서 포기했을 텐데 우리 과학자들은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낸 거죠. 초고온으로 만들어진 플라즈마가 물질에 닿게 되면 물질은 녹아내리게 됩니다. 플라즈마는 원소가 전자, 중성입자, 이온 등으로 나누어진 만큼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즈마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원형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자기장을 따라 돌게 만들면 물질에 닿지 않고 공중에 떠서 계속 돌게 되겠죠.
결국 핵융합은 플라즈마를 뺑뺑이 돌려서 만드는 에너지인 것입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토카막입니다. 탄소로 만들어진 타일들이 내부를 구성하고 있고 D자 모형의 초전도 자석으로 자기장을 제어해 플라즈마를 구속하게 되는 거죠. 초전도체 개발 소식이 들릴 때면 항상 핵융합 에너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토카막 때문이죠. 이 대단한 장치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바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케이스타입니다. 자, 이제 토카막까지 만들었으니 핵융합 발전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할 뻔 했지만 여기에 또 난관이 있습니다. 1억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주 세밀한 제어가 이루어져야 하죠.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300초 정도 유지할 수 있어야 24시간 정상 상태의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는 2018년 1억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에 성공했고 2019년 8초, 2020년 20초, 2022년 30초, 2024년에는 48초 유지에 성공했죠. 2026년까지 300초 유지를 목표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융합 에너지 연구는 세계적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도 핵융합 관련 연구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를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핵융합 실험 장치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를 403초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실험로의 온도가 케이스타와 다릅니다. 중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온도가 대략 5,000에서 6,000만 도 정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케이스타는 1억도로 실험을 하고 있죠. 6,000만 도에서 400초를 유지한 것과 1억도에서 48초를 유지한 것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미국에서는 레이저를 활용한 핵융합 방법으로 2.05메가줄의 에너지를 이용해 3.14메가줄의 에너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레이저빔 192대를 쏴서 발생한 최초의 에너지 가운데 10에서 20% 정도만 핵융합 반응에 이용됐고 그 에너지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에너지를 얻은 것이죠. 실제 사용된 에너지에 비해서는 얻은 에너지가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미국, 중국 모두 대단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등이 힘을 합쳐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위해 프랑스의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가 지어지고 있죠. 2050년쯤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50년을 기후위기의 시한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바닷물에서 거의 무한히 연료를 얻을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데 엄청난 양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인류를 구원할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후위기의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되어 우리를 기후위기로부터 구원해주길 바라보면서 이 영상이 핵융합 에너지에 대해 조금 아는 척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